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많은 사실이 주장되죠. 나에게는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사실들을 판사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죠. 이혼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주장되는 사실들을 예로 들어보면 배우자가 폭행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배우자가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 배우자가 고부 갈등 또는 장서 갈등을 방관한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 시집살이가 심했다 등등 아주 많은 사실들이 주장이 되죠. 이것을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판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승소할 수 있는 요건 사실들이 이혼 소송에서 많이 주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판사님은 당사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판사님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체증법칙에 따라야 돼요. 그 체증법칙에 위반해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부로 인정했다 혹은 함부로 부정했다, 그러면 체증법칙 위반으로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위법한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죠. 그래서 판사님은 어떤 사실을 인정할 때 또는 부정할 때도 체증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수행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는 주장하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증거 없이도 주장만으로 판사님으로부터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사실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판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매우 고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실 중에서 확실한 빼박 증거가 있어야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또 별다른 증거 없이도 그저 믿을 만한 주장만으로도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이처럼 주장하는 사실들마다 필요한 증거의 증거력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증거력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증거력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10% 정도 믿을 수 있겠다, 90% 믿을 수 있겠다, 이처럼 모든 증거에는 증거력이 다 다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빼박 증거가 있어야 판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 출입한 내역이 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상간자와 자주 통화한 내역만 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또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제출되는 구글 타임라인에 숙박업소에서 몇 시간 머문 것이 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빼박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력이 부족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 이 예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를 보강을 하든지 새로운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을 속삭인 문자나 카톡 내용이 있다, 스킨십하는 영상이 있다,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이 있다, 숙박업소를 함께 드나드는 영상이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은 제3자의 증언으로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봤더니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와 시간, 숙박업소 상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 둘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또 나오는 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빼박 증거가 되겠죠.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빼박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단서나 상처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곧잘 판사님이 사실을 잘 인정을 해주죠. 또 별도의 증거 없이 변론의 전치지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변론의 전치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별도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론 전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주장이나 태도 등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법원에서 또 가사조사 절차에서 얘기하는데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칩니다. 그러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러면 별도의 증거 없이도 폭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세 번째, 별다른 증거 없이도 변론의 전치지에 의해서 사실 인정이 잘 되는 요건 사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장서 갈등을 방관만 했다. 중재를 해야 되는데 또는 고부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 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 시집살이가 심했었다. 라는 등등의 사실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사실 인정을 잘 해주는 요건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어떻게든 씹어먹을 만한 음식과 같이 변론의 전치지로 어떻게든 쌓아볼 만한 사실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조차도 증거가 없으면 아예 이혼 소송에서 승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할 것이며 그 주장들은 별도의 증거 없이 변론의 전치지로 싸울 수 있는 사실들이다 라고 하면 변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판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이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증거 하나 없이 변론의 전치지만으로 대승을 거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변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를 5천만 원이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해당 글에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판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경우, 없어야 되는 경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사례대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